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과 대량 거래가 발생되게 되면은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는 상승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5일선 지지로 바뀌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3월 18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거래량도 그렇고요. 변동성도 좀 약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추세 전환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대로 모니터링 했다라면은 이 증권 방송에서 최초로 제가 이 LG 디스플레이를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그 중국 락다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IT 기업들의 어떤 생산 차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이 락다운이 걸리다 보니까 이 패키지 기판 생산도 차질이 발생될 거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죠,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오늘 또 대덕전자가 또 급등이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수혜가 될 것이다. 지금 중국이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에 55%를 담당하는 상황이죠.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뿐만 아니라 PCB뿐만 아니라 지금 LCD도 좀 호재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LCD 쪽은 지금 거의 중국 쪽에 저가 공세에 완전 밀려버렸죠, 한국 기업이. 근데 LCD 쪽에 중국의 CSO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CSOT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의 공장이 선전시에 있어요. 근데 선전시 락다운 걸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 생산에 차질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회사가 최대 전 세계 디스플레이 생산의 15%, 특히 LCD 디스플레이 생산의 15%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약간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이 약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이 영향으로 해서 LCD 패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4분기 LG 디스플레이가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일회성 비용에 대한 얘기가 있긴 하지만 단순히 일회성 비용이라면은 이렇게까지는 하락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 영향도 있어요. 시장 영향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락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OLED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주캐시카우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LCD 이 매출 구조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CD 가격이 하락한 영향을 4분기에 일정 부분 받았고 LCD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 플러스 일회성 비용 영향을 분명히 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선전시 락다운 영향으로 인해서 LCD 패널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그 이슈로 인해서 이제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LG 디스플레이 모멘텀은 두 가지입니다. 4분기 실적 부진 이슈는 일정 부분 선반영 됐을 가능성, 그러면서 중국 락다운 영향으로 해서 LCD 가격 상승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최근에 와서 어쨌든 수급 포인트가 조금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3월 7일부터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일단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고 지금 기관이 들어올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지금 3월 15일날 보시면은 개인이 115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량 매도가 최근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개인만 매도로 전환되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고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개인이 팔아야 어쨌든 올라가요. 물론 개인이 판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팔아야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특히나 대형주들은 그런 현상이 상당히 뚜렷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 좀 하시고요.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 패턴도 한번 계속 기억을 해놓으세요. 제가 이것도 있을 때마다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자 보세요. 기존에 이 상승 추세가 있죠. 이 완만한 상승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세를 깨는 변동성과 대량 거래가 발생되게 되면은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대량 거래 발생되고 변동성 커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그런데 요거와 반대로 바닥권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은 이건 도리어 매수 포인트다. 자 보세요.
주가 빌빌대고 있죠. 거래량 거의 바닥 현상이죠. 그런데 대량 거래 수반되면서 상한가 나왔어요. 이거는 상승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런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 이거는 무조건 고점입니다. 거의 90%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패턴 한번 기억을 해 보시고요. 다시 히든 종목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런 현상 이후에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돼 버렸습니다. 데드 크로스. 항상 상승과 하락의 출발점은 크로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21선 회복 실패, 21선 회복 실패, 21선 회복 실패, 21선 저항. 이렇게까지 2월달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자, 소위 말하는 이중바닥. 이중바닥에서도 짝꿍댕이 패턴. 이쪽이 좀 더 높죠? 그래서 21선 저항을 받았지만은 짝꿍댕이 패턴을 만들게 되면서 21선 회복, 골든 크로스. 그리고 난 다음에 21선 지지, 21선 지지. 그러면서 지금 5일선 지지로 바뀌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정한 패턴 다 나왔어요. 골든 크로스, 21선 지지, 이제 5일선 지지 라인으로 바뀌려고 하는 흐름. 그러면은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상승도 크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분기점은 241선입니다. 241선이 2270원인데 2250원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분기점과 1차 목표 주가는 2250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바닥에서 이제 돌아서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멘텀은 뭐냐면은 부동산 정책 관련주입니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할 건데 이 재건축, 재개발에서 최근의 트렌드가 고급화 바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이 자이라든지 이 고급화 브랜드 아파트를 좋아해요. 그러면 아파트가 고급화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내장재가 고급화가 안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 창호, LX 하우시스 그리고 이 회사도 배관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고급 배관재, PB 배관, C-PVC 배관. 그래서 이 회사는 GS건설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재건축 시장에서 GS건설의 자이 브랜드 선호도가 상당히 높죠. 그럼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 이 GS건설의 수주를 많이 딸수록 이 회사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는 국내 배관업체 중에 1위 업체예요. 그리고 소방용 CPVC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40%고요. 급수 난방용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